여기는 한 대학교의 강연장, 일본 유학생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데요. 그리곤 가만히 듣고 있던 유명 교수가 발언하자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뮌헨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뮌헨 대학교는 2023년 월드리포트 세계 최고 대학 순위에서 독일 1위, 세계 47위를 기록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교예요. 또한 노벨상 수상자를 43명이나 배출했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오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20% 정도는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죠. 저는 뮌헨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과거 나치 시대에 병사로 참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후에도 여전히 나치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늘 젊은 시절의 영광을 회상하며 얼마나 위대했는지 저에게 이야기하시곤 하셨죠. 저는 어렸을 때에는 역사에 대해 아예 몰랐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는 줄 알았고 히틀러가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자랐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수록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 틀린 말이었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 교과서는 나치 시대의 잔악성과 비극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진, 문서, 생존자 증언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치 시대의 범죄와 인권 유린을 정확히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또한 역사적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죠. 저는 특히 현장학습을 다녀온 뒤로 역사를 더욱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방문해서 직접 체험해보니 나치 시대의 잔악성은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나치 사상의 재발을 방지하여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는 막아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다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히틀러가 독일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죠. 할아버지,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건 범죄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분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우리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이었다고. 저는 할아버지가 읽을 수 있도록 몇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그 책들은 홀로코스트의 진실과 나치 독일의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책들을 거부했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도서관에서 열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강연에 할아버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계속되는 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강연에서 한 생존자는 자신의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던 10살 소녀 안나는 가족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의 가족은 부모님, 남동생 다비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마을의 의사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은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독일군이 마을을 점령하면서 유대인인 안나의 가족은 차별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그들은 결국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안나는 그 당시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기차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끔찍한 여정을 시작했죠. 안나의 가족이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즉시 분리되었고 안나는 남동생 다비드와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엄마는 곧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이 없는 고통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충분한 음식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그들의 빈자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감기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병에 걸리면 곧바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나의 엄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안나에게 주며 그녀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점점 더 약해졌고 결국 중환자로 분류되어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안나, 강해져야 해.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엄마를 잃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안나는 남동생 다비드와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희망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다비드는 강제 노동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나는 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비드는 항상 웃으며 저를 위로해줬던 동생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죠. 1945년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시키면서 안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 중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더 컸어요. 저는 이제 혼자였어요. 해방 후 안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가족을 잃은 저의 사명이라고 믿었죠. 우리는 결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강연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난 정말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며 진정한 역사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역사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더욱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역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윈헨 대학교를 처음 입학하고 나서 저는 폭 넓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어 좋았고 저명한 역사학자들의 초청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열정적인 토론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선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 학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도 학업을 복습하기 위해 도서관 공용 테이블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텀블러에 커피를 마시고 테이블에 내려놓다가 손이 미끄러지며 쏟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의 노트를 적시고 말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를 했죠. 그러자 그녀는 같이 치워요 라고 말하며 휴지를 가져와 함께 정리를 도와주더라고요. 하지만 노트에 커피물이 들어버려서 새 노트를 사줘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냐며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 제발 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시간은 금세 흘러 약속한 날이 되었죠. 카페에 갔더니 먼저 도착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새로 사온 노트를 전달했더니 아니 진짜 이렇게 안 사줘도 괜찮은데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민지는 저와 같은 1학년으로 동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 접점이 있는 민지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공통분모로 대화가 아주 잘 통했어요. 그리고 성실한 민지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더라고요. 그 뒤로도 민지를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윈헨 대학교는 교양 과목에 세계사 강의가 있는데 역사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교수님이 박학다식하시고 위트가 있으셔서 모두들 듣고 싶어 했죠. 민지랑 이야기하다가 2학기 때 우리는 그 수업을 같이 듣기로 했어요. 드디어 강의 첫날 강연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 그 공간이 마치 만남회장 같았죠. 그리고 처음 만난 교수님의 성함은 프리드리히로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지적인 카리스마가 강렬해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역사란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역사에 관한 생각과 일치해 더욱더 신임이 갔어요. 수업은 고대, 중세, 근대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며 흥미롭게 이루어졌고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어 일주일 중 제일 기다리는 수업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독일의 나치 시대의 잔혹성을 설명하실 때는 저도 엄청난 공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규모를 확대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침략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침략에 피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인명과 문화재가 파괴되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하며 강제로 일본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의 전쟁을 지원하게 하고 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고 말았죠.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은 역사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를 회상하며 잊지 않고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한 일본인 여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의 나치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는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은 당시에 아주 가난한 후진국이었고 일본은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엄청난 성장을 한 국가였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며 성장하고 싶어 했고 일본에서는 그 응답에 부응해 한국인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일자리의 기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덕분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며 위안부나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망언은 한국에서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일본은 결코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교수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인 여학생의 무례한 발언에 강연장은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과거의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말이 옳다며 우기는 모습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옆에 민지를 보니 역시나 황당함에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교수님이 일본인 여학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생은 역사를 어디서 배웠나요? 그러자 일본인 여학생은 저는 일본의 교과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은 바로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교과서는 정말 엉망이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 왜곡이라는 겁니다.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문헌이나 기록을 통한 사실을 기반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현재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은 나치 시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직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기록과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국가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진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2차, 3차 가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싣고 인정하지 않으며 아직도 제국주의 시대의 이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는 사실 작년에 일본의 한 대학에 초청을 받아 일본의 역사 교육과 관련된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교과서를 읽어보니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역사를 서술한 부분에서는 많은 왜곡과 축소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범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거나 매우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죠. 또한 일본이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는 서술을 읽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토론을 했고 왜 이런 왜곡이 있었던 건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은 정치적 압력과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며 일본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시도가 교과서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학술회의 마지막 날 일본의 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젊은 세대가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미래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돌아와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방금 손을 들어 이야기를 했던 학생은 자신의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만 믿지 말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길 바래요. 또한 인터넷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진과 문헌들이 잘 나와 있으니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역사를 진실처럼 믿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연장의 학생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학생이 너무나 당당하게 발표를 하길래 엄청난 배짱이 놀라웠는데 잘못된 사실을 진실처럼 알고 있는 것이 이제는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인 여학생을 바라보니 얼굴이 벌개져서 교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 친구도 오랜 시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바뀌려면 한참 걸리겠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옳은 방향으로 바뀐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의 수업이 끝난 뒤 저는 민지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민지는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교육하고 있는 독일이 대단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그러한 뼈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룬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독립운동가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혹시 한국에 가서 방문해보면 좋을 역사적 장소가 있을까요? 겨울방학 때는 한국의 민지와 함께 방문해보고 싶어요. 직접 방문해서 더욱더 많은 역사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일본은 아직도 식민 통치에 대한 많은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잊혀져가는 역사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감동 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